그 다음 이제 95 가보세요. 95 이제 신청의 당사자 보시고, 첫 번째 이제 요걸 거예요. 공동신청.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할게요. 공동신청, 단독신청, 또한 제3자를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이제 보시고, 일단 공동신청이 등기에서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일단 보시는 거. 또 하나, 공동신청 그랬죠. 이제 갑과 을이 같이 와야죠. 갑과 을을 뭐라 불러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보시면 이 개념을 잘라놨어요. 한 개는 실체법, 하나 절차법. 자, 또 이제 우리가 실체법 그러면 무슨 법? 민법이고, 절차법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이제 여기 똑같은 용어가 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거 이제 구분하셔야 돼. 자, 그럼 하나 이제 그림 보세요. 저는 이제 보던 그림이 이제 요거였어요.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자, 보세요. 대금을 주면 이제 을이 갑에게 얘 그만 등기 넘겨 그럴 수 있죠. 을이 갑에게 등기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뭐라 불러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 청구권 그랬지. 그래서 이제 등기 청구권 요 발생 이유가 뭐예요? 매매 때문이죠. 매매가 민법 아니에요. 실체법 저기는 이 문제예요. 자, 등기 청구권 요 누가 행사하는가 다른 분류. 여기서 을이 갑에게 권리 행사를 했죠. 을이 여기서 이제 여기 불러요. 이제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예요. 상대방 갑이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럼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하죠. 자, 그럼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을 앞으로. 그럼 이제 을의 명의로 등기가 올라갔죠. 을을 이렇게 했어요. 을을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럼 등기부에 누구 명이 없어졌다? 갑의 명의가. 갑이 이제 절차법상의 의무자. 그래서 절차법은 요 문제예요.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서 등기부 어떻게 등기하는가. 자, 그래서 특징은 뭔가 하면 실체법, 절차법 요 개념은 대부분 일치해요. 같았죠. 이게 언제나 또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두 번째는 A와 B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B가 이제 대금을 딱 줬어요. 문제는 B가 등기해야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B가 등기를 안 해요. B가 등기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A한테. A가 B한테 내 등기 좀 빨리 받아가라 그래야죠. 내 등기 받아가라. 무슨 권리? 그렇지. 그게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 인수란 말이 이제 받아라 그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등기 인수청권 행사를 누가 했어요? A가. 그럼 A가 이제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상대방 B가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이겠고. 똑같죠. 이것은 이제 A로부터 B 앞으로 등기해야죠.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B 앞으로. 그럼 B가 이제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럼 이제 A가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럼 이제 이 경우 등기 인수가 나올 때 이때는 양자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할 수 있죠.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잘 잡아놓고 자, 우리 흔히 쓰는 말이에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근데 앞으로 실체법은 안 따져요. 민법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뭐에 따른 분류? 절차법. 절차법은 또 이제 뭐에 따라 분류한다?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한 번 더 적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절차법상이에요. 등기 기록상. 꼭 이렇게 돼. 등기 기록상.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어떤 이득을 보는 자.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러면 또 똑같죠. 등기 기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한 자. 그럼 절차법은 언제나 뭐에 따른 분류? 등기 기록 따라 그 말입니다. 그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등기했는지, 누군지 없어지는지 그거만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했죠.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나와야죠. 자, 그럼 자,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해요. 근데 언제나 일치한다? 그건 아니죠. 언제는 불일치한다? 여기 등기 인수가 나올 때 이때는 불일치한다. 이 개념도 잡으셔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책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95 보시면 95. 자, 의 보시고요. 그 밑에 박스에서 그거만 보세요.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부 기재 형식상 권리의 취득 또는 이익자, 이득을 보는 자고요.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등기부 기재 형식상 권리를 상실 또는 불이익자.
언제나 절차법은 뭐에 따른다?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 있어요. 자, 보세요. 1번. 옆에 이제 참고란 1번. 자,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다. 언제는 불일치한다? 등기 인수주권권 행사할 때. 그거 나와야죠, 이제. 그래서 이 문장도 시험에 떴어요. 과거. 이렇게 최근에 보셔야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3번에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 박스 있죠? 그 박스 별표 10,000개. 10,000개. 그거는 꼭 또 10,000개 치지 말고 또 시간 없어. 또 10,000개 또 치고 있어 또. 자, 그래서 보시고 이제 그 표를 보셔야 되고요. 자, 하나.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 반드시 그 표를 읽어보셔야 돼. 자, 읽은 거면 어차피요. 법률 과목은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만 알면 되게 수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꼭 읽어보셔야 되고, 이제 그림 한번 이제 또 그려볼게요. 이제 그림 보세요. 자, 고개 드시고. 자, 다시 이제, 자, 우리가 말하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절차법상이죠? 절차법상은 뭐에 따른다? 등기부의 기록. 염두에 두셔야 돼. 이제 사건 보세요.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넘겨요. 자, 다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자, 을이니까 매매니까 뭐라 불러요? 매수인 그래야지.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매도인 그래야지. 그렇게 용어를 좀 만들어 보시라고. 그럼 또 을이 이제 소유자죠? 자, 을이 병한테 자, 전세권 설정합니다. 이제 을과 병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그렇지. 병이니까 뭐라 불러요? 전세권자. 등기 의무자는 그렇지. 을이니까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다시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집주인. 그거 구분하시면 돼. 그럼 한 번 더 이제 다시 이제 전세금 등기 해놨어요. 전세금 1억. 이번에 이제 을과 병이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5천으로 증액을 해요. 자, 그럼 다시 전세금을 증액하면 일단은 전세권 변경 등기해야죠. 좀 여기서 증액을 이유로 전세권 변경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그렇지. 전세권자. 오케이.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뭔가 하면 1억 5천이 딱 쓰였죠. 등기부에. 이제 딱 쓰임 보세요. 요 전세권자 얘는 받을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유지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을은 줄 돈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의무자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꼭 질문하러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 을이 5천만 원 더 받았죠. 돈을. 그러니까 누가 유리한 거야?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돈 따지는 게 아니고 등기부의 기록이라고. 그게 무슨 다시 이제 등기부에서 전세금이 1억에서 1억 5천 딱 쓰이면 이제 쓰이면 병은 받을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근데 을은 줄 금액이 늘었으니까 등기 의무자. 그래서 돈을 따지면 안 돼. 돈을 따지면. 등기부 기록에 따라서. 한 번 더. 다시 전세금을 7천으로 감액합니다. 감액을 하면 무슨 등기? 이것도 변경 등기하죠. 그러면 감액을 이유로 전세권 변경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그렇죠. 전세권 설정자. 무슨 이제 전세금이 이제 1억 줘야 되는데 얼마 주면 끝나요? 7천 주면 끝나니까 유지된 걸 본 거지.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 받을 금액이 줄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죠? 전세권자. 그래서 언제나 등기부 기록에 따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돈을 가지고 따지면은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정말 등기부기 기록 나왔죠?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자, 또 한 번. 이제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정한테 가서 이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제 을과 정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정이니까 이제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설정해주는 사람, 집주인 이렇게 있고.
또 그럼 정의 이제 저당권자죠. 정의요. 돈이 필요해요. 무한테 딱 가. 내 저당권 이거 네가 가져. 나 1억만 줘.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제 정의 무한테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무죠? 뭐라 불러요? 저당권 양수인. 넘겨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 그러든가 또 저당권 양도인 그러겠지 이제. 자, 그다음 한 번 더 설정 이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그렇죠. 저당권 설정자 권리 회복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그렇죠. 얘는 벌써 아웃이지. 무니까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런 표현을 자꾸 익히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그 박스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자꾸 읽어 보셔야 돼. 그럼 한 번 더, 자 이제 고개 드시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제 어려운 거예요. 다시. 자 여기서 이제 또 그림이 또 나와야지 이제.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제 가비울로부터 1억을 빌리고 의리병한테 이제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여기서 다시 의뢰서 병 앞으로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병이니까 뭐라 불렀어요? 저당권 양수인 그랬지. 넘겨받았으니까.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그러면 되겠지. 똑같잖아요. 이 그림이 옆으로 눕힌 거나 세운 거나 그래서 또 헷갈리고 있어 또. 자, 다시 이제 이전했고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이제 말소해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 갑이지. 저당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가 저당권 양수인. 이게 이제 두 개. 그래서 우리가 책 좀 보시면 책에서 자 96페이지 그 꼭대기에 두 번째 줄이죠. 그 박스 두 번째 줄. 저당권 이전 등기 나왔죠? 밑에 이전 등기 후 말소 등기 나왔죠? 그 두 칸이 저 그림이에요. 자 96에서 보고 꼭대기 박스에서 두 번째 줄 저당권 이전. 그 다음 칸에 이전 등기 후 말소 등기. 저 두 개라고 지금.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그 두 줄이에요. 두 줄.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보세요.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해야죠 이제. A가 B로부터 1억을 빌리고 설정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설정자와 건자죠? 근데 그 위에 A가 C한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설정 등기한 후에 A가 C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틀리죠. 앞에 거는 뭐가 넘어갔어요? 저당권 이전이고 뒤에는 뭐다? 소유권 이전이에요. 달라. 그래서 이제 B의 등기를 말소해야죠. 자, B의 등기를 말소하는데 원인이 두 개 나와요. 첫 번째는 변제를 이유로 말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인 무효도 있어요. 자, 다시 뭔가 하면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B의 등기를 말소하는데 변제가 원인이라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자, 권리자. 원칙은 C죠. A는 아웃이니까 원칙은 C가 돼야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A와 C가 계약을 체결할 때 A가 이렇게 했어요. C한테. 야, 요 등기 요거 내가 지울 테니까 매매대금 다 줘 그럴 수 있죠. 그때는 B의 등기는 누구도 지울 수 있다? A도 지울 수 있어요. 원칙은 C인데 A도 가능해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B의 등기 이게 원인 무효예요. 원인 무효라면 이제 B의 등기는 누가 말소한다? 이때는 C만 돼요. A는 소유권 등기 아웃이죠. 얘는 말소할 실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이게 변제인지 원인 무효인지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 그 책 보시면 책에서 이제 아까 그 줄 네 번째 칸 보세요.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 말소 등기돼 있죠. 자, 근데 이 그림이에요. 자, 문제는 이 그림인데 지금 원인이 안 나왔어요. 변제인지 원인 무효인지. 그럼 당연히 뭐로 풀어야 돼요? 당연히 변제로 푸는 거예요. 변제로. 원칙이. 그래서 거기 권리자가 저당권 설정자, 현재 소유자 둘 다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원인 무효는 꼭 적어줘. 원인 무효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시험 나왔어요. 설정 등기 후 소유권 넘어왔는데 B의 등기를 말소한다. 원인이 안 나왔다. 그럼 뭐로 풀어야 돼요? 그땐 변제로 푸는 거라고. 변제.
그리고 원인무효는 꼭 적어줘. 원인무효라고 이렇게 이제. 양자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또 한 줄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또 있어요. 그 밑에 채무자 변경 나와 있어요. 자, 집 하나 보세요. 요 그림을 정확히 또 따져봐야죠. 우리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렸어요. 1억 빌리고 갑이 이제 담보 제공을 해야죠. 요 갑이 마땅한 담보가 없어요. 병한테 부탁했어요. 나 대신에 담보 좀 제공해라. 병이 나와서 담보 제공했어요. 저당권 설정. 자,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요 갑은 뭐라 불러요? 돈 빌려왔잖아요. 채무자. 을은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자 그래야지. 자, 병은 뭐라 불러? 자, 병은 이름이 많아. 다시 보세요. 등기법은 얘를 저당권 설정자 그래. 담보 제공했으니까. 민법은 뭐라 불러요? 물상보증인. 사회선은 호구. 응? 맞지? 다시 잘 봐야 돼. 자, 여기서 이제 갑은 뭐라 부르고? 채무자. 을은 저당권자. 병은? 그거 민법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는 저당권 설정자라 불러요. 설정자. 이렇게. 이게 뭔가 대부분 보세요. 자, 설정자 채무자가 동일인이죠.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달라질 수 있어요. 됐고 여기서 이제 어느 날 A가 딱 나타났어요. A가. 자, 갑의 채무 내가 갚을게 이렇게 합니다. A가 갑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 문제는 채무자 얘는 저당권 등기에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채무자가 바뀌었어요. 갑에서 A로. 이때는 이제 무슨 등기해야 돼? 이게 저당권 변경 등기하죠. 자, 그러면 채무자가 바뀌어서 저당권 변경 등기합니다. 이때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 을. 등기 의무자는 땡. 누구? 갑 땡. 병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병이지 누구야? 자, 잘 봐요. 뭔가 하면 저당권 등기 해놨죠. 채무자가 바뀌었어요. 저당권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채무자 바뀌어봤자 저당권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바뀌어서 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라고. 을.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변화가 없다 그 말이라고 이제. 요거 이해해야 돼요.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 책 보세요. 그 다음 칸에 자, 채무자 변경의 경우 저당권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때 권리자는 누구고? 거기가 저당권자 그 말이에요. 의무자가 누구? 저당권 설정자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3개 나와요. 3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 그림 3개로 등기법은 다 풀려요. 왜냐하면 요거 이제 여기 나올 수 있거든요. 공동 신청에서. 요 거기 또 나와요. 저당권 파트에서. 어차피 그림은 3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는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왔을 때. 두 번째는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왔을 때. 가장 어려운 지문이 여기. 채무자가 바뀌어서 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이게 그림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박스 있잖아요. 오늘 수업 끝나면 꼭 읽어보셔야 돼. 자, 하는 말 외우라고 안 그랬어요. 읽어보라 그랬어요. 읽어보라고. 왜냐하면 이 용어를 알면 풀려요. 근데 뭔가 하면 대부분들이 좀 용어를 좀 낯설어요. 용어를.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근데 이유는 뭔가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서류 파트 공부할 거예요. 서류 파트. 자, 보세요. 등기필 정보 가져가야죠.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예요. 그럼 등기에서 의무자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또 하나. 자, 등기할 때 인감 떼가야죠. 인감 언제 제출해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그것도 의무자 확인이 있지. 그래서 뭔가 하면 요 의무자 확인이 가장 기본이에요. 등기에서 이제.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 그 박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고. 그래서 하나 끝났어요. 이제 공동 신청 하나 딱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구분하세요. 절차법상 권리점자는 뭐에 따른다? 등기부 기록에 따라서.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어떤 이득을 보면 그자가 등기 권리자. 또 이제 등기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권리가 상실하게 되면 그자가 의무자예요. 언제나 등기부 기록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럼 이제 96 가보세요. 자, 2번 단독 신청 특례. 단독도 이제 단골 지문입니다. 보시고 단독 신청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문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독 신청 종류로 보는 거. 두 번째는 그거 나요. 판결에 의한 등기. 둘 다 언제든지 이제 시험에서 언급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단독 신청을 막 외우지 말고요. 좀 잘라요. 유형별로 이렇게. 만약에요. 등기하러 가는데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해요. 자, 그런 등기는 공동 단독. 단독이겠죠. 그럼 또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하는 등기 뭐 있어요? 대표.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할 때. 여기 첫 번째요.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런 거 어때요? 권리의 변화가 없는 표시의 등기. 표시 등기는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이겠죠. 표시의 등기다. 그리고 표시 등기가 대표가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자, 다시 등기명의인의 표시 뭐 있죠? 그렇지. 성명,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바꿨어요. 그때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이죠. 요거는 공동 단독. 당연히 단독 그 말이지. 표시 등기니까. 또 두 번째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또 토지 표시 뭐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근데 내가 이제 내 토지에 지목이나 면적 바꿨다. 그때가 이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누구랑가요? 혼자 하는 거지. 표시 등기니까. 또 하나가 이제 멸실 등기.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누구랑가요? 혼자 하는 거죠. 이제 묶어서 표시의 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분하세요. 권리의 등기는 공동, 표시 등기는 단독. 이렇게. 자, 세 번째 이제 등기의 진정성 보장. 자, 또 나왔어요. 진정성 보장. 대표가 판결. 자, 판결받아 등기합니다. 요 단독이죠. 또 나왔어요. 수용. 수용은 나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 나왔어요. 자, 수용. 갑의 토지를 간공소가 수용하면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 그랬잖아요. 그 조항이에요. 이제 수용을 잘라야 되죠. 비교. 그다음 기타. 기타도 이제 몇 가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책을 잠깐 정리할게요. 책에서 96. 1번에 줄 그으세요.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하나 첫 번째고. 2번은 이제 표시의 등기. 3번에 진정성 보장됐고. 거기서는 이제 제일 큰 니은 번지만 이제 토지 수용 나왔고 가로수에 적어놨어요. 간공소가 수용하면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되고. 옆에 특징 이제 기타 봐야죠. 자, 1번 줄 읽으세요.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는 원칙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입니다. 공동인데 예외가 이제 단독 신청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 사건 보세요. 우리 흔히 본 사건. 이제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을 했고 이제 시간 쭉 흘러서 전세권 기간 만료. 기간 만료하면 이렇게 해서요. 을이 갑한테 이사하게 돈 내놔 이렇게 하죠. 그러면 갑은 뭐라 그래요? 전세권 말소할 서류 가지고 와. 기간 끝나면 을이 갑에게 뭐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환으로 전세금 받고 이사 갔다. 이사 가면 요 갑은 을이 준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을의 등기에 말소 신청을 하죠. 그럼 요거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요 공동입니다. 자, 보세요. 혼자 갔죠. 근데 갑이 뭐 가지고 갔어요? 을의 서류가 왔어요. 우리는 을의 서류가 오면 을은 온 걸로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원칙이 뭐다? 공동 신청 그 말이지. 문제. 자, 을 보세요. 을이 사망했어요. 상속인 없이. 또 을이요. 집 나가지 안 들어와요. 소재 불명. 문제는 요거예요. 을이 사망을 하거나 소재 불명이라면 요때는 요 갑은 을의 서류를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럼 문제는 갑 얘는요. 을의 등기 요걸 계속 해놓고 살아야 돼요? 아니 없앨 수 있어야죠. 그때 경우예요. 첫 번째는 을이 사망을 했어요. 을이 사망한 거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사람 죽었어. 그냥 묻어? 큰일 나.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지. 신고돼 있으니까. 서류 떼가지고 단독 과사하면 되겠죠. 문제는 얘지. 소재 불명. 우리 집에 안 들어와요. 우리 집에 안 들어오는 거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해야 돼? 이때가 이제 공시채굴을 신청해서 재건 판결받아서 판결받았으니까 공동 단독 신청 이거 해야지 이제. 그 책에 줄긋이야 돼. 제가 줄긋게요. 자, 97 꼭대기. 자, 기억번의 사망 동그라미 치고 니은번의 소재 불명. 그 소재 불명은 그 A번 두 번째 줄 공시채굴을 신청할 수 있고 B번에 이제 무슨 판결? 재건 판결돼 있죠. 그 뭔가 그게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에요.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그래서 재건 판결이에요. 그럼 이제 판결 받았으니까 공동 단독. 그래서 단독 그 말입니다. 이제 됐고. 그럼 가등기도 잠깐 볼게요. 자, 가등기도 이제 가등기도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이에요. 우리 수업시간에 이렇게 했죠.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이렇게 했어요. 을한테 시험 붙으면 사무실을 주겠다. 근데 을이 시험 안 붙었죠. 근데 뭐 할 수 있죠? 이때? 가등기 해야죠.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였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이에요. 같이 가야죠. 자, 근데 이제 갑이 딱 그래요. 야, 나 급한 일이 있다. 자, 승낙 써줄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 신청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주겠죠. 문제는 갑이 같이 안 간대요. 승낙서 안 적어줘요. 협력 안 하면 을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야죠. 자, 다시 이때 나오는 판결이 뭐다? 그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에요. 가처분이 아니에요. 판결이야, 판결. 그래서 그 책에서 5번의 기억번 줄 좀 거주세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첨부하면. 자, 명칭이 길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는 가처분이 아니고 판결이에요, 판결. 이제 판결이니까 어떻게 한다? 판결이니까 단독 신청한다 나오라고. 이제 그 주요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6번 가시죠. 6번 규약상 구용 부분 뜻의 등기. 자, 혹시 자 이제 용이 없어요. 자, 규약상 구용 부분 기억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아파트 101동이에요. 자, 101동인데 집집마다 애들이 몇 명? 10명. 자, 보세요. 아파트에 이제 집집마다 애들이 10명씩 살아요. 도저히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딱 했어요. 우리 101호 갑건데 101호 사가지고 놀이방 쓰자. 약속할 수 있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돈 걷어가지고 101호 사버렸어요. 101호 여기가 이제 놀이방이죠. 그럼 여기다가 요 101호는 규약상 구용 부분이다. 등기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 아파트 주민들이 떼거지로 다 몰려가야 돼요? 그냥 갑에 해주고 떠나면 돼. 그렇지. 그래서 단독이야. 그래서 거기 줄 그세요. 자, 기억번. 6번의 기억번. 규약상 구용 부분 뜻의 등기라 쓰고 그 다음 줄 종전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 이제 갑에 해주고 떠나라 그 말입니다. 하나고. 자, 또 이제 보세요. 놀이방 써요. 한 10년 지났어요. 놀이방에 노래들이 없어. 그때도 놀이방 해야 돼요? 규약을 폐지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가 바뀌어. 전유 후분으로. 여기 다시 이제 을이 샀어요. 을이 샀다. 그럼 을이 이제 을이요. 을 얘는 보세요. 이거 샀죠? 그럼 을은 101호에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여기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갑골고 새로 만드니까. 그 니은번. 자, 그 다음 줄 보시면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6번의 니은번. 두 번째 줄. 그래서 명치 한번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단독 신청 요 파트요. 종류 되게 잘 나와요. 이제 기타 요것도 이제 보셔야 돼. 지금 이제 크게 지금 3개 나왔죠. 첫 번째가 이제 말소 등기, 두 번째가 가등기, 세 번째가 이제 규약상 구용 부분 뜻의 등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자, 무슨 뜻의 등기는 대부분 직권 그랬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 이건 단독 신청 이렇게 이제 제목. 그래서 하나 잡아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자주 떴어요. 단독 신청 파트가 최근에 나왔고 앞으로
올해 시험은 그래서 요게 나올 수 있어요. 판결에 의한 등기 파트. 다시 이제. 그래서 판결도 이제 보시고, 그 판결도 일단 그림 먼저 좀 이해하시고 이제 내용 볼게요. 자, 우리 주로 이제 보던 그림 또 나와요. 이제. 자, 이제 그림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그럼 이제 계약 체결하고 대금 지불 했죠. 을이 갑에게 얘 그만 등기 넘겨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저 갑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문제는 요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 지불을 했는데 갑이 등기 안 해주면 을 혼자 등기할 수가 없다. 을 어디 가야 돼요? 이때 법원에 가야죠. 그래서 을이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크게 이제 3개 따져봐요. 첫 번째가 이제 법률행위가 있냐 없냐.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세 번째, 대금 지급했냐 안 했냐. 이상 없죠. 판결 나와요. 판결.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근데 문제는 판결 떨어지면 요 갑이 순순히 등기해줘요? 평소 안 해줬죠. 소송 졌죠. 협력해 안 해. 협력 영원히 안 해요. 이때 이제 우리 이제 자, 등기소를 딱 가야죠. 등기소에 이제 뭐 가져와라? 판결서. 그러면 판결서를 제출하면 요 등기가는 법원의 판결서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요거 하세요. 이 판결은 원칙은 이제 이행 판결 그랬어요. 첫 번째 한 가지고. 책임자들 다시 줄 긋게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죠, 이제.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 공유물 분할은 원칙은 누가예요? A, B 협의로. 협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가야죠. 신청하면 법원에서 토지를 조사하고 판결 나와요. A와 B는 서쪽 지정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그럼 이제 기존 A, B 공유였죠. 잘랐어요. 단독 소유로. 여기 우리 이제 형성 판결 그랬죠. 여기서 그러면 A, B 소유권은 언제 나눠져요? 판결이 확정됐을 때. 확정이 딱 되면 A, B는 분필 등기 안에도 권리는 나눠지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럼 이제 보세요. 등기소 올 건데 등기소에 이제 뭐 가져와야죠? 판결서. 판결서 가져올 건데 둘이 같이 올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거 이제 예외가 이제 여기 공유물 분할. 요거는 예외적으로 단독이에요. 다시 이제 판결받아 단독 신청합니다. 요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이행 판결이고 예외가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그 책에 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97, 그 끝에 자 1번. 자 원칙은 이행 판결이고 그 다음 줄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외입니다. 하나. 그럼 두 번째는 언제나 판결은 요거는 확정된 판결을 요하죠. 확정 판결을 요한다. 또 하나. 자 판결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뭐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네? 확인 판결이야. 확정 판결 없어. 저런 판결 없고 대신에 판결은 3가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고. 자, 그 다음 들으셔야 돼. 그럼 문제가요. 법원서 판결이 딱 떨어지면 이 판결 이거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판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고되고 2주가 불복 기간이에요. 그래서 1심 판결은 2심 법원에 항소해야죠. 2심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해야죠. 그래서 2주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하면 이 판결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 더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2주를 무사히 지나가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다 없다? 그게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판결이 확정된 때 그 말이라고 이제 확정 판결이고. 그럼 이 문장 어때요? 자, 이 문장 보세요.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 붙은 판결. 다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 붙은 판결. 이 판결은 신청하면 받아줘요 말아요? 왜 안 받아줘요? 그렇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신청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3자 뒤를 잡고 막 보는데 뒤가 아니고 앞에 있어요 포인트로 이제. 언제나 확정 판결을 요합니다. 하나. 그 줄 걷어요. 니은번 줄 그어놓으시고 니은번. 그 다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서가 나와야죠.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화해 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그 조서도 이제 법원의 판사가 쓴 서류예요. 그 뒷장에 있어요. 디귿번에 A번. 근데 이제 그거 나와야 돼, 이제. 공정증서로 단독 신청은 받아주자 말자. 그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요 공정증서 요거는 단순히 그냥 공문서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독 신청할 수는 없다. 공정, 다음 장에 있어요, 다음 장. 디귿번에 B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요거 와야죠, 이제. 중요한 거. 판결의 확정 시기. 여기서 책에서 리을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이 그림 보세요. 의리 승소했죠. 그래서 의리 이제 신청하는데 보세요. 의리요. 판결이 확정된 후에 10년이 훨씬 지나서 신청하면 이 신청은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줍니다. 그게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줄 그세요. 10년 훨씬 지나 신청해도 받아준다는 거 보시고, 이유는 하나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그럼 얘는요, 판결서 있냐 없냐 이건 판단하는 거지. 판결서 내용까지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 의미도 돼요. 그 의미도 있고. 뭐 또 하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신청을 딱 해야죠. 요게 등기 신청권이에요. 등기 신청권. 공권입니다. 소유자 관련이 없다. 그 의미로 쓰입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제. 10년이 훨씬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죠, 이제. 10년 됐고. 자, 요 문장은 정답으로 3번 떴어요, 현재. 상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누가 신청하는가 나와야죠. 신청이 나와야 돼. 신청인데. 자, 기억하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자, 누가 신청한다? 언제나 승소한 자가 와야죠.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승소한 자야 돼요. 이거 어때요? 우리 신청을 해야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우리 등기를 안 해요. 갑 이제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딱 가요. 자, 신청해요. 자, 내가 소송 졌는데 을 앞으로 등기해줘 신청합니다. 또는 갑이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대위 신청하면 이 신청은 받아주자 말자. 절대로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줘요? 요거 괘씸죄 걸렸어.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만?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패소한 자는 대위도 못한다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요거 나왔죠. 공유물 분할 판결. 여기 형계 판결서에 A 거 B 거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공유물 분할할 때는 등기소에 뭐가 좋아야죠? 판결서. 그럼 굳이 A, B를 차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원피고 불문하고 단독입니다. 그것도 주요 지문이에요. 공유물 분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시간이 이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한 번은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세요. 등기 원인. 자, 이제 볼게요. 자, 이행 판결, 형사 판결 두 개 구분해 볼게요. 자, 이행 판결 아까 이렇게 했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안 해줘서 판결받았죠. 이때 이제 뭔가 하면 이때 등기할 때 원칙은 등기원이 매매가 돼야 돼요. 원일자도 계약 일자를 적어줘야 돼. 원칙 그렇게 하고 만약에 판결서에 매매랑 원일자가 안 나왔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판결로 적어줘요. 여기 이제 그래서 이때는 이제 확정 판결이라 쓰고 등기원인 일자를 이렇게 적어줘요. 판결 선고일 그래요. 그럼 시기를 좀 앞당겨주자 그 의미입니다. 판결 선고일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이제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했죠? 이때는 이제 뭐 등기원이 적어줘요. 형성 처분, 형성 판결 그 뜻이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원인 일자가 언제? 판결 확정일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제 됐고. 그럼 차이점은 이제 여기죠. 그래서 이행 판결은 자, 책 좀 봐주세요. 자, 이행 판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결 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연을 기재합니다. 원래 이제 이걸 적으라 그러세요. 매매로 이렇게 원칙은. 근데 그 다음에 자, 다만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 신청에 등기원인은 확정 판결로 쓰고 이제 연월일을 줄고 해야죠. 연월일이 언제? 그게 판결 선고일에 돼 있어요. 선고일 이렇게 이제. 그게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형성 판결에서는 거기 줄 그세요. 연월일은 언제? 판결 확정일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래서 요게 조금 특이한 사항이에요. 판결 선고일이라는 말 이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이유는 뭔가 하면 좀 날짜를 좀 이제 앞당겨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 이제 의리 등기하러 와야죠. 판결서 가져와야죠. 판결서를 첨부할 때는 모두 첨부한다. 이제 또 갖고 와야지. 확정 증명 첨부해야지. 확정 증명. 자, 이제 보세요. 그 옆에 페이지 4번에 있어요. 자, 다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죠. 우리가 여기 2주를 무사히 지나가야 됩니다 그랬죠. 문제가 있어요.
등기간이 지금 2주를 무사히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서 가져올 때는 뭐도 갖고 와라? 확정증명을 첨부합니다. 확정증명. 근데 하나, 송달증명은 첨부해요,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거기 가로 속에 있어요. 자, 송달증명 첨부하지 않음. 자, 이유는 뭔가 하면 송달증명은 이거예요. 법원에서 판결 딱 떨어졌죠. 법원에서 이제 갑과을에게 판결서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갑과을이 판결서 받았다. 요게 송달증명이에요. 그건 이제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 기억하세요. 자, 판결 정보는 첨부할 때 판결서. 이때는 뭐도 가져와라? 확정증명도 첨부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단독 신청 파트는요, 문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독 신청 종류 물어보는 거. 또 나중에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은 판결이 더 나올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자, 앞으로 와가지고요. 이제 97페이지 양가로 3번 판결에 의한 등기 예규 있죠. 여기다 별표 3개 딱 쳐놓으세요. 올해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될 부분입니다. 97페이지 제목 판결에 의한 등기. 그리고 이제 그 꼭대기에다가 자, 그 옆에다가요. 자, 두 줄만 딱 적게요. 두 줄만. 자, 보세요. 두 줄. 이제 특징이 있어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특징이 판결서에 쓰인 대로 해야죠. 자, 근데 문제 보세요. 문제가 판결이 나왔거든요. 판결이 전세권 등기하라. 판결 나왔어요. 그럼 이제 등기관이 무슨 등기해야 돼요? 전세 등기 해줘야죠. 근데 판결 원인에요. 판결 이후에 전세금이나 범위가 안 나와 있어요. 없으면 이때는 전세권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요. 전세권 등기는 반드시 뭐 적어야죠? 전세금과 범위를 적어야죠. 근데 판결이 안 나타나 있으면 등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한 가지고 또 하나 있어요. 판결 나왔어요. 저당권 등기하라. 자, 판결 나왔는데 판결 이후에 이제 채권액과 채무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될 거예요. 요 두 문장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요 두 문장이 이제 최근에 등기예규로 새롭게 추가된 지문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다시요.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서 쓰인 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 등기하라. 판결 나왔는데 그 판결 이후에 전세금이나 범위가 없으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이제 저당권 등기하라. 판결 나왔어요. 판결 이후에 채권액, 채무자가 안 나타나 있으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두 문장 적어 놓으시고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언제나 판결서에 쓰인 대로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다음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99페이지. 이제 제3자에 의한 등기. 자, 제3자. 왜 제3자예요? 권리자, 의무자, 외. 3자. 여기는 종류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종류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 두 번째가 이제 대위 등기. 또 이제 요 대위 등기 다시 종류가 이렇게 5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채권자 대위 등기. 두 번째가 구분 건물 등기. 세 번째 건물의 멸실 등기. 신탁과 수용 됐고. 요새 이제 요 대위 등기 파트 여기 이제 다음 주 볼게요. 볼 거고 이거 하나 볼게요. 포괄 승계. 자, 포괄 승계인 나오면 이제 또 기억하세요. 자, 포괄 승계인 무슨 뜻? 크게 이제 말 그대로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 말이죠. 포괄 승계인이고. 그럼 이제 이거요.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이 상속받겠죠. 그럼 아들은 아버지의 권리만 받아요? 권리무 다 넘어와요. 그래서 포괄 승계예요. 그래서 이제 포괄 승계인 대표가 누구다? 그게 상속인입니다. 이제. 근데 하나 문제는 요거는 제목이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고요. 우리 흔히 보던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 그래서 이제 갑이 사망을 딱 하면 아들 을이 상속받겠죠? 그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근데 문제는 을이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그때 이렇게 해야죠. 갑에서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등기 원인이 뭐다? 그죠? 등기 원인이 상속이지. 이게 우리 흔히 하던 요거예요. 상속 등기예요. 요 그림 많이 봤어요. 그죠? 여기 이제 상속 등기고 하나 첫 번째. 근데 요거랑 이제 구분하셔야 돼. 요거는 조금 달라요. 다시
A와 C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A가 뭐 해줘야죠? 등기를 넘겨줘야죠. 근데 A가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A가 사망했다 하면 이제 A가 C한테 등기가 의무는 소멸 상속이지. 그럼 이제 이거 이제 아들 B가 이제 그 의무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B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은 이제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다시 등기를 넘겨야죠. 근데 문제는 요 C랑 계약한 게 누구예요? A죠. 이렇게 하니까 실체한 게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두 번 등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때는 이제 아들 B가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A로부터 C 앞으로 등기를 바로 넘길 수 있죠. 자, 요게 뭐다? 요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예요. 또 그게요.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아셔야 돼. 여기가 한 3년 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간단하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 불렀었어요.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상속인 대신에 뭘 쓴다? 포괄 승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명칭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자 하나 다시 보세요. 원칙은 요거죠. A로부터 B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등기 넘겨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끝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요걸 이제 여기서 A로부터 C 앞으로 등기하는 거. 요게 뭐다?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거 구분하셔야 돼. 앞에는 상속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제 비교하면 이렇게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제 상속 등기해야죠. 그러면 상속 등기 요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상속은 단독이지. 어차피 갑은 죽고 없으니까. 여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건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이런 공동이에요. 왜? A 대신에 누가? B와 C가 같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 달라요. 그다음에 또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다? 상속이죠. 다시 여기서 A로부터 C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죠. 등기 원인이 뭐다? 매매예요. 매매. 차이가 크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 그다음 또 앞에서 자 상속 등기할 때는 보세요. 상속 등기는 등기 원인 정보 있죠. 다시요. 우리가 등기 원인 정보를 흔히 무슨 계약서라 불렀죠. 그러면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뭘까요? 계약서 없죠. 그럼 뭔가 하면 우리 자기가 상속인임을 보여주면 돼. 우리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서류 뭐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되겠죠. 자, 그다음 포괄 승계인 요거는 이제 보세요. 여기는 무슨 계약서가 있겠죠. 갖고 오면 되겠죠. 이제 그런 거 자주 물어봐요. 이제. 그래서 그 책의 밑에 박스 있어요. 박스. 자, 박스 보시고 한 번 더 할게요. 자, 상속 등기합니다. 공동 단독. 단독 신청한다. 하나. 밑에 박스. 두 번째,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한다. 이때는 이제 등기할 때는 공동 단독. 공동 신청. A 대신에 B가 C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그다음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상속이죠. 그다음 상속인에 의한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여기는 매매. 일반 이제 법률 행위가 딱 되겠지. 법률 행위. 오케이. 그거 꼭 구분하셔야 돼. 중요해요, 되게. 그다음 이제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상속인이 알려줘야죠. 가족관계 등록부. 또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자, 그다음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할 때 여기는 이제 무슨 계약서가 있겠죠. 갖고 와라 그 말이죠. 지금 또 하나 있는데 보세요. 상속 등기할 때는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첨부? 안 해. 다시 이유. 등기필 정보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예요. 그럼 상속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 여기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 등기필 정보 첨부해요, 안 해요? 자, 등기가 A로부터 시작으로 바로 넘어갔죠. 이때 이제 아들 B가 A 거를 넘겨줘라 그 말입니다. 이제 달라요. 그래서 그 박스 밑에 있는 그 박스 있잖아요. 그거 잘 보셔야 돼. 거기가 이제 시험 나오는 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 그래서 명칭 아셔야 돼. 자, 다시 앞에 거는 상속, 뒤에는 뭐다? 이제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 이렇게 되고.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복습해야 돼요. 자, 저 책 딱 덮어놨다가 다음 주에 딱 들고 오면
또 딴 나라 얘기예요. 큰일 나 그랬다가.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일단 오늘 수업 내용 꼭 복습하셔야 돼. 복습하시고 또 이제 좀 이따 오후 3시부터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라 그러죠? 기출 문제 있죠?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